안녕하세요, 리뷰댓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노마드라는 삶, 직업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환상들이 많으시고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는 거 알아요. 그분들이 왜 그러신지 저도 다 겪어봤고, 그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단기적인 디지털 노마드가 됐는데, 이게 이런 삶이구나 라는 거를 좀 뼈저리게 느끼고도 있어요. 네, 수익적인 부분은 묻지 마시고요. 삶에 관련된 부분만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노마드란 가장 쉽게 말해서 온라인상에서 수익 활동을 하고 그 수익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수익만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는 온라인 유목민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한 군데 직장을 두고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노트북 하나만 있어도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한다는 거죠. 생각보다 다양한 수익 활동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거는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광고 수익을 발생을 시키고 그 광고 수익 등을 이용을 해서 생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기타적으로 온라인 판매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쇼핑몰을 운영한다든지 스마트 스토어 또는 쿠팡 파트너스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고요. 그 또 다른 부분을 보면은 온라인상에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크몽 강의를 좀 요새는 또 많이 하시는데, 아니면 크몽에서 생산품을 이제 어떠한 온라인 작업물 그런 거를 수주를 받아서 해준다든지, 검토하는 업무를 크몽 같은 사이트에서 이제 서로 거래를 해서 이제 해준다든지, 이런 프리랜서 개념들도 많으시고요. 근데 이런 모든 활동들이 대체적으로 다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수익 활동, 그로 인해서 밥벌이를 하고 다른 일을 안 해도 된다면 그게 디지털 노마드의 삶을 살고 계신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업을, 디지털 노마드라는 본업을 가지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이 영상에서 소개를 드려보고 싶었던 거예요. 자, 본업이랑 왜 본업으로 디지털 노마드의 삶을 살고 싶을까요? 누구나 그렇겠지만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직장을 다니고 또는 자영업을 하든지 여러 가지 생활을 하다 해서 수익을 내다 보면은 솔직히 상당한 스트레스의 압박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사회 계층 간에 상사, 부하 직원, 여러 가지 계층들이 생기고 내가 그 중간에 껴있는 상태에서 그로 인한 스트레스도 많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여행 가는 것도 맘 편히 못 가고 가족들끼리 식사 한번 제대로 못하는 생활을 해본 사람이 바로 저고요. 그랬는데 이런 여러 가지를 좀 피하고 싶었던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기존의 자영업이라는 부분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어려워도 수입은 어느 정도 고정적으로 잡힐 수가 있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자영업자 분들이고요. 그리고 직장을 다니셨다면 직장을 다니면서도 이제 고정적인 수입이 항상 나잖아요. 근데 가장 문제가 고정적인 수입인데 고정적인 수입이 당장에 나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고정적인 수입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없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수입을 다 감안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도 이제 조금 더 독립적인 생활이 되고 독립적인 내 사회생활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꿈을 많이들 가지시는 것도 같아요. 그런데 이 대부분의 또 실질적인 디지털 노마드를 하시는 분들은 잘된 분들 예를 들었을 때 대부분 블로그부터 시작된 온라인 경력자들이에요. 온라인 자체라는 상태를 완전히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아니시고 대부분은 온라인이라는 거를 하다가 넘어오신 분들 또는 특정한 컨텐츠의 전문가 분들이 특정한 이제 온라인 상태를 잘 모르다 보니까 그 온라인 생태를 관리해 줄 수 있는 직원이나 프리랜서들을 이용을 해서 그쪽으로 넘어오실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즉 혼자서 만약에 진짜 나 혼자 내 몸뚱이 하나만 가지고 유튜브를 하겠다, 블로그를 하겠다 한다면은 완전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고수익을 내기란 상당히 쉽지는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고수익을 내는 분들은 계시죠. 근데 그런 분들은 그만큼 상당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많은 공부를 하셨을 거고 연구를 많이 하셨을 거니까요.
근데 대부분 이제 그래서 경업 생활도 많이들 하시죠. 유튜브를 보시면 유튜브 뭐 몇십만 구독자가 있으신 분들도 별도의 오프라인 강의도 하시고 별도의 프리랜서 작업 활동도 다 하세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하시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건 여러 가지를 또 다 해요. 왜냐하면 시간적인 여유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다 여러 가지 경력으로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것들은 다양하게 하는 거죠. 그게 다 수입으로 잡힐 수가 있는 거고 그만큼 안정적인 걸 더 추구하게 돼요. 그러니까 디지털 노마드의 생활을 한다고 해서 안정적이라는 게 아닌 게 수입 자체가 변동이 원체 많다 보니까 기타 추가적인 부업 활동을 또 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게 경력적인 부분에서든지 수입적인 부분에서든지 여러 가지 목적의 이유는 있을 테지만 말이죠. 그래서 직장을 다니는 것보다 또는 자영업 사업 활동을 하는 것보다 쉽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앞에서 얘기해 드렸듯이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직장에서는 나를 컨트롤해 줄 수 있는 일을 시키는 상사도 있을 것이고 또는 오프라인 자영업이라든지 어떤 특정 사업을 하실 때도 저 같은 경우 자영업을 했지만 누군가 손님이 바로 내 눈앞에 있을 때 거기서 빠른 니즈를 찾을 수도 있겠지만 이 디지털 노마드를 하는 부분에서는 예를 들어서 블로그나 유튜브 쪽으로 예를 들어 보면은 내가 항상 일을 찾고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회수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자꾸 찾아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몇몇 분들이 영상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유튜브를 시작하고서 제일 힘든 게 매사 유튜브 소재거리로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뭐 어디서 뭘 하든 간에 이거 영상으로 해서 올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든다는 건데 저도 실질적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자꾸 그런 쪽으로 머릿속이 차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상황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컨텐츠에 관련된 것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게 직업병이 되는 것 같은데 뭐 뚜렷한 보장 자체가 없는 일을 하는 게 디지털 노마드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더 발생되는 추가적인 부담감, 스트레스는 오히려 더 많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잘 되면은 스트레스 부담감 없겠지만 못 됐을 때는 생각만큼 잘 안 되고 있을 때는 스트레스 부담감이 당연히 생기겠죠. 이 얘기 들으시면서 도대체 그게 무슨 이상한 소리지? 뭐가 그 디지털 노마드가 뭐가 일이지? 아직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자, 이 디지털 노마드 중에서 특히나 블로그나 유튜브 하시는 분들 예를 들었을 때 가장 힘든 게 그거예요. 사람들이 뭘 관심을 가져하는지 이 니즈를 찾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니즈를 찾는 거는 정말 끝이 없이 변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그 니즈를 어떻게 찾냐가 문제가 아니라 찾은 니즈를 얼마나 사람들이 공감을 갈 수 있게 내가 그거를 창조를 해서 올려주느냐. 또 이게 엄청 스트레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가 나를 컨트롤 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누군가가 나한테 일을 시키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내가 시작과 중간점과 결론적인 부분들을 다 책임을 져야 되고 다 만들어서 다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솔직히 결과물이 다 좋을 수가 없죠. 결과물상으로는 좋지 않아서 조회수가 안 나온다라든지 좀 허탈감을 많이 가지게 되는 또는 사람들이 공감을 많이 못 해주는 그런 결과가 가져올 수가 있고 그로 인한 허탈감이 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왜 하냐고요? 저는 이거를 진짜 주업으로 할 생각은 죽어도 없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본업이라는 게 평생 본업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잖아요. 그러다 보면 회사를 다니든 직장을 다니든 뭐 개인 자영업을 하든 사업을 하든 지금은 온라인이라는 생태 자체를 이해를 못하면 진행을 하기가 여러 부분에서 다 힘든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레드오션 하더라도 그걸 다 이해를 하고 여러 가지를 다 검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뭔가 배우는 건 다 있을 것이고 새로운 블루오션을 또 찾게 될 거예요. 그런데 블루오션이라는 거를 딱 찾았을 때 당장 시작했는데 내 능력치가 안 되면 블루오션을 아무리 찾는다면 뭐 할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질 못하는데 그 중에서 그 블루오션 중에서도 잘하는 사람만 또 돈을 벌게 돼 있고 거기서 입지 선정을 빨리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결론은 레드오션이라도 지금 배워야 된다는 거죠. 레드오션 아무리 블로그나 유튜브나 뭐든지 다 배워놓고 거기서 돈이 엄청 벌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 부분들을 선정하는 방법들은 새로운 블루오션에서도 대부분 적용이 되면서 들어갈 것이고 기초적인 부분은 항상 유지가 비슷할 건데 이런 많은 부분들을 몸에 배게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레드오션이라고 하는 블로그나 유튜브를 이제 와서 시작하시는 것도 늦지 않은 게 그 중에서도 지금 시작해서도 많은 조회수와 많은 구독자 수를 섭렵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그분들을 100% 따라를 못 가더라도 어느 정도만이라도 혼자서 따라갈 수가 있다면 새로운 블루오션이 나타났을 때 저와 같이 좀 더 빨리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내용이 좀 제 생각 위주로 얘기를 드린 거고 어쨌든 이 온라인 생태를 처음 이용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주업을 하겠다라고 당장에 섣부르게 달려드시는 것보다는 우선은 부업으로 시작을 하셨다가 좀 더 잘된 케이스가 됐을 때 주업으로 갈 수는 있겠지만 부업으로 시작해야 될 만한 수준인 거를 주업으로 당장에 시작을 하시면 당장의 생활부터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말도 안 되는 부분까지 눈이 돌아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감안해 보시고 디지털 노마드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좀 따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영상은 좀 진부하되 제가 할 말은 했다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네, 오늘 영상이 좀 어떻게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